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게 임대 또는 관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를 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물리적 형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식별 가능,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 그러니까는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번,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식별.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기업 실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으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자산하고 분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제라고 그랬습니다. 통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하고 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3자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타인이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가 정리가 되어 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몇 번 보셨는데, 이 효익이라는 다른 말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익. 그러니까는 회계에서는 이익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요. 경제 쪽에서는 효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래 나중에 회사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걸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의 수입, 원가 절감 또는 그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의 효익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란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특징 세 가지: 식별 가능하다, 식별 가능성, 통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사업 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합병, 영업, 양수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돈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죠.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 합병 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순자산의 다른 말이 자본이죠. 그래서 순자산의 공정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통제 및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영업권은 순자산을 초과한 금액, 다시 말하면 자본금, 자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본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회계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영업권이라고 인식할 수 없다.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업권 계산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빼기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 다시 이걸 표현하면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서 인수회사의 자산 부채를 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산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자본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개발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으며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개발비라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개발비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서 개발 단계와 연구 단계로 구분하고 개발 단계로 인식할 수 없을 경우 연구 단계로 구분하여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고요. 처리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은 연구비, 경상, 개발비 같은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실황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률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타의 무형자산. 광업법에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일정한 광물과 광산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하고요. 수산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일정한 수면에서 어업을 경영할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한다. 일정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차지권, 토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라이선스, 사용권이라는 거죠. 사용권, 프랜차이즈, 그리고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 이렇게 무형자산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래서 20년이라는 거 이 연도를 좀 기억 잘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을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상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 가능할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라는 얘기고요. 공정가치 또는 회수 가능액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에 기초한다. 금액이 도중에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처음 가격을 가지고 감가상각할 때 처음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 합계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이라는 거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타인과의 매매계약이나 거래시장에서 판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잔존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번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적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취득 또는 완성 후 지출로 인하여 성능이 향상되거나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등 내용 연수에 대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경우 변경 가능하다. 그런데 회계 처리는 회계 정책,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라는 것을 통하여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서에서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접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만 직접법에 의할 경우 자산의 장부 가액 증감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개발비 또는 영업권 이런 식으로 직접 차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별도의 기록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액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액법 공식은 유형자산에 했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하고 내용 연수로 나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V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는 500만원이고 취득일이 2000X1년 1월 1일이다. 잔존가액은 0원,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되면
재무상태표 2000X1년 1월 1일에는 소프트웨어 해서 500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1차 년도입니다. 2000X1년 12월 31일 1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취득 원가 500만 원,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00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1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직접법으로 차감을 하죠. 그러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는 처음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00만 원이 차감이 되니까 400만 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2차) 년도입니다. 다음 연도인데 2년도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400만 원이고 남은 연수는 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나누기 4 그러면 1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100만 원을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소프트웨어 1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년도에 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100만 원을 차감하니까 3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연도 3년 차입니다. 2000X3년도 12월 31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300만 원이고 남은 연수가 3년이죠. 그래서 300만 원 나누기 3 그럼 100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이 되니까 정액법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이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대변에 소프트웨어 100만 원. 그러면 결산시 재무상태표 12월 31일은 직전 연도에 300만 원이 있었죠. 그런데 100만 원을 감소시켜 주니까 잔액은 200만 원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연도에 500만 원이었고요. 500만 원을 5로 나눴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매년 100만 원을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2차 년도, 3차 년도 계산했을 때 남은 금액, 잔존 금액에서 잔존 연수를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직접 차감을 하다 보니까 장부상에 남는 금액들이 미상각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이어서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거래를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문제 1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사업연도의 결산일에 소프트웨어 상각비를 계산하고 회계 처리 및 약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취득일은 2000X1년 1월 1일, 취득원가 5천만 원, 잔존가액은 0원입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라고 했고요. 내용뉴스는 5년, 회계 처리 방법은 직접법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정액법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이 공식이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곱하기 내용연수죠. 근데 무형자산을 계산할 때는 지금 밑에 써놓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같이. 그래서 장부 잔액하고 미상각 연수로 나누면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 재무상태표죠. 처음에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 구입한 금액 그대로 장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 재무상태표는 취득원가 5천만 원이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년도 12월 31일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에 맞춰서 취득원가는 5천만 원이죠. 잔존가액은 0원이 되겠고요. 몇 년도? 5년도 감가상각,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되겠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밑에 써놨던 공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장부 잔액 나누기 미상각 연수, 현재 장부 잔액은 5천만 원이고 미상각 연수 5년, 동일하죠. 방법 1차년도는.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이 상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1,000만 원 해주시고, 대변에는 직접 차감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계정 과목을 직접 사용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재무상태표는 처음에 5천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사용을 해서 1,0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직접 차감을 하기 때문에 바로 나머지 금액 4천만 원만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이 조금 다르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 건물, 촬영방구, 비품 같은 유형자산은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별도로 표기를 하고 차감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소프트웨어 무형자산은 직접 차감을 하고 차감한 잔액만 표기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이라는 건 앞으로 남은 상각기간 4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2차년도 보겠습니다. 역시 취득 일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을 사용하면 첫 번째 기록했던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나누기 5 해서 1,000만 원을 계산할 수도 있겠는데요. 밑에 표기했던 방법이 있죠. 이 방법 장부잔액 나누기 미상각 연수로 다시 한번 해본다면 현재 장부상에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나누기 4년 동안 아직 상각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누기 4. 그래서 장부 잔액 4천만 원, 미상각 연수 4년. 그래서 1,000만 원이 감가상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방법은 동일하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리고 직접 차감을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3천만 원만 장부에 표기를 해주라는 얘기고, 이 3천만 원은 또 앞으로 감가상각할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감가상각할 것은 3년이라는 거죠. 3년. 그렇죠. 그래서 3차년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자 잔존 금액 장부 잔액이죠. 3천만 원 나누기 미상각 연수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역시 1,000만 원을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0만 원, 대변에 소프트웨어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전 연도에 잔액이 3천만 원이었고 1,000만 원의 감가상각이 일어났죠. 그래서 직접 차감을 하니까 남은 금액은 2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또 남은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할 남은 기간에 대한 잔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할 때는 다시 말하면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는 이 밑에 써놨던 이 공식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 감가상각 계산할 때에 매우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를 들어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2000X2년 12월 31일 계상해야 할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약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2000X1년 1월 1일 소프트웨어 1000만 원을 구입을 했다. 상각 방법은 정해법이고 잔존가액은 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용연수 5년, 직접법, 회계처리 방법은 직접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표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2000X2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언제 구입을 했었냐? 1년도에 구입을 했었어요. 1년도. 1년도에 구입을 해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인데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1000만 원 나누기 5 그러면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년도에 200만 원을 감가상각을 했겠죠.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이 남은 상태로 2002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X2년 1월 1일은 소프트웨어가 800만 원이 표기돼서 넘어왔다는 얘기고요. 이 800만 원은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드린다면 자, 1년도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1년도에 그리고 2년도에도 할 거고 3년도에 할 거고 4년도에 할 거고 5년도에 할 거고 이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할 건데 첫 번째 연도에 200만 원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연도에도 또 200만 원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연도도 200만 원, 네 번째도 200만 원, 다섯 번째도 200만 원. 그래서 총 1000만 원을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고 1년 차에 200만 원을 감가상각했기 때문에 800만 원이 남은 거고 그 800만 원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감가상각할 금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부 잔액 나누기 미상각 연수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이런 경우에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상각 연수는 4년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00만 원이고요. 나누기 4 그래서 2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무형자산 상각비 200만 원 대변에는 소프트웨어라고 직접 차감을 한다고 했죠. 직접 차감법, 직접법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감소가 됐으니까 표기할 금액은 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미상각 연수 장부잔액 나누기 미상각 연수 그러면 상각액이 상각비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 문제를 보고 계속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대하여 2000X3년 12월 31일 계상해야 할 무형자산 상각비를 계상하고 약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시오.
재무상태표 상의 개발비는 2000X1년도 1월 1일에 최초로 계상된 금액임. 상각 방법, 정해법, 잔존가액은 0원, 내용수는 5년이라고 그랬고요. 회계 처리는 직접법을 사용하자 이랬습니다. 자, 지금 개발비가 있는데요. 이 개발비는 1년도에 처음 생겼다는 얘기고요. 5년 동안 상각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감가상각을 매년 하겠죠. 그런데 현재가 3년도예요. 3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는 1년도, 2년도는 이미 상각을 해서 지나간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연수는 3년이라는 거죠. 3년.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장부 잔액 나누기 미상각 연수.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3년도 1월 1일에 장부상의 개발비가 300만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부 잔액이고 미상각 연수는 3년이 되겠죠. 그래서 장부 잔액 300만 원 나누기 미상각 연수 3. 그러면 100만 원이 상각할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100만 원, 대변은 개발비 직접법이죠.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재무상태표는 연도 초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사용을 했고 지나갔기 때문에 1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만 원을 차감하면 200만 원이 장부상 잔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앞으로 또 상각해야 되는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형자산은 다소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용어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반복학습. 그래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자주 만나 보다 보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